구독, 좋아요.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났죠, 대법원에서.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는 악영향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품목관세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 관세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많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통 상호관세 15% 맞고 거기다 예. 플러스 알파로 품목별 관세를 맞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됐던 대로 기업들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확실성 정도는 담보가 됐을 거예요. 손해는 있겠지만. 예.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미국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이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은 그 요율을 부담할 가능성도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 뭐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같은 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란 말이에요. 예. 이 주력 수출품이 우리나라 전체 대미 수출액 중에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차지한다는 얘기 그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만약에 상호관세가 없어지고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손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쿠팡 관련해서 그리고 소년보목사 관련해서 종교 탄압 그리고 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하면서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숙청하고 있지 않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이 미국에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이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도 대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신나갖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게 잘하는 거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 질질 끌고 그거는 있다고 뭐 고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그리고 일단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어쨌든 지금 미국의 어떤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발맞춰서 가는 게 사실 그것도 어쨌든 우리한테 손해였던 길인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버텨보자라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판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게 뭐냐면 어쨌든 얘기한 대로 이제 확실성이 사라지고 소용돌이 속으로 배가 끌려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호의 이 배를 운전대를 이 외교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운전을 굉장히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소용돌이에 가서 더 우리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내기보다는 예. 더 손해를 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특히나 거기다가 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부에서 좀 기싸움을 지금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혹시 지금 이 판결 가지고 혹시 신나가지고 지금 민주당 방금 신나고 발언한 것처럼 장난치는 데다가는 더 관세 매기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폐병 걸려서 쓰러진다는 경제의 그 말 수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쓰러지기 전까지 부리는 어깃장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꺾여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외교를 조심스럽고 잘하는 사람들, 특히 그 내부 정보 같은 걸 빨리빨리 알고 소용돌이니까 바람 바뀔 때마다 키를 휙휙 바꿀 수 있는 미국과 어떤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키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미국과의 네트워크는커녕 있는 네트워크도 끊어먹고 무슨 한라인 개통했다더니 아무것도 못 받아오고 총리께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용돌이가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호관세에 가장 직결되는 조항이요. 예. 이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제 국가안보명분이니까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부분은 차지를 할 수 그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더 중요한 건요. 이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게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따른 보복 관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쿠팡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방미했을 때 그렇게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오히려 좀 숙청이 아니냐, 탄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고 바로 25%를 맞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미 의회에 쿠팡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감에서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막 윽박 지르고 욕하고
그리고 뭐 쿠팡의 부대표가 부사장이 나 좀 렛미 익스플레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자기가 설명 좀 하겠다 말할 기회라도 달라 하는데 그걸 다 셧업 하면서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미 의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미 하원에서 이걸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다뤄지는 순간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상호관세로 보복관세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복관세 얘기가 나왔죠. 안 그래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관세 장난을 치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기사 보이시죠? 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메시지를 꺼냈어요. 실제로 이번 대법 판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 판결로 인해서 관세가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을 하는 민주당 관계자들 혹은 뭐 극좌 이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외신은 보고 사시는 건지 전문을 이런 전망 같은 거를 제대로 하시는 건지 그것이 의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성호 대변인님 이것은 사실상 경고죠? 경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우리가 뭐 민주당 빨이나 꼭 민주당 빨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트럼프가 레임덕이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버텨보자 그냥. 버텨보자. 뭉개보자. 네. 근데 뭐 그것도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오히려 역으로 맞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 한번 지금 나의 지금 약간 판결 때문에 발목 잡힌 것 같아서 한번 버텨보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볼래? 라고 경고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서슬퍼러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걸 그럼 지금 우리나라 외교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싹싹 피해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을 땡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을 때 어설프게 해가지고 국익을 해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손해를 치르는 게 나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흔히 얘기하는 좌파 패널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런 국익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신나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 트럼프 꼬꾸라질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렇게 지금 부흥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꺾였을 때 책임은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집니까? 아니 그때 네. 그 책임을 질 질 수 사람은 있어요? 없고 피해는 국민들이 다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닌데 지금 본인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지금 너무 그거를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불안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그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최애국 대우를 하는 3%에서 5%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50% 받고 있고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상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 5%도 아니고 100%까지 지금 때려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호관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매겨지는 그 상호관세 하나 없어졌다고 예. 낄낄거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연 맞느냐.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기만하는 게 뭐냐면요. 작년 8월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인 투자액은 전체 투자 금액의 5%도 채 안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현금 투자는. 근데 그거에 대한 왜 해명이 없죠? 지금 결국 100%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국의 USTR이라고 하는 예. 무역대표부의 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저저번 주에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3,500억 불 한국에 투자 받기로 한 거 이거 3년 동안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3년 동안. 이거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지 우리나라 지금 대미 투자액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예. 이만한 금액이 지금 한꺼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이랑 통상협상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공개도 안 할 뿐더러 국민들을 기만하고 심지어 나라 국가 경제를 지금 휘청이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상호관세 15% 없어졌다고 낄낄거리고 있다? 저는 이건 맞아야죠. 민주당이 과거에 예. 이제 윤 대통령 정권 당시에 뭐 특활비 같은 거 공개 안 한다고 맞아요. 나라 돈인데 공개 안 한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현금에 뭐 지금 몇 년치 무슨 뭐 어마어마한 액수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내용을 공개를 안 해요. 몰라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뭐 자기네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돈을 쓰려면 나라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국민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지금 민의를 대리하고 있는 의회에서 비준을 받고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본인들 그냥 깜깜이로 하고 있으면 이거 나라 돈 그냥 맘대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은 특활비에 대한 비판 왜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액수의 지금 협상에 대한 얘기인데도 예.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첫 번째 본인들이 일을 안 했다. 네. 두 번째 일을 잘못했다. 세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어느 건지 저는 세 번째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 다 해당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공감합니다. 셋 다 해당되는 거면은 참으로 잉크씨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브레인이 없다 뭐 이렇게 채팅을 해주셨는데 참 이게 셋 다 해당되면은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거는 그 정권에 대해서 문성호 대변인이 저번에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이제 보면은 아마추어적인 게 많죠. 뭐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외교에서는 아마추어도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아마추어는 그래도 연습이라도 하지. 그러면은 연습생? 갓난아기. 네. 갓난아기. 자, 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빽하고 울 줄만 아는 맞아요. 거예요. 가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이제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총리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한라인 뭐 만들었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25% 때려 맞은 거 네, 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좋아요. 어떻게든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정부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뽑아놨어. 근데 지금 필요하니까 뭔가 잘 배워가지고 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 저기 총리님 형제분께서는 미국 가가지고 양키 고음이나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무능한 정부를 뽑았다면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 국익을 위해서 이 무능한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서포트를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그 서포터를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수준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 협조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야당 대표인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랑 뭐 정청래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것도 결국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시킬 거 다 통과시켜 놓고 지금 국망 3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망. 네. 국가가 망하는 세계의 법안.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 날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야당이랑 뭔가 협치를 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애초에요. 그 총리 청문회 당시부터 우리나라 국가 채무율이 얼만큼 되는지도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도 안 된 사람이 과거에 폭탄 몇 번 터뜨렸다고 해갖고 총리 된 건데 제가 그 목적어만 얘기했고 주어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15% 맞고 있는데 아마 더 오르겠죠. 지금도 현기차가 2, 3분기 기준으로 한 4억 6천억 원을 4조 6천억 원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더 맞을 예정인데 그마저도 대미 투자액 때문에 지금 15% 맞고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대미 투자가 결국 또 뭡니까? 우리가 조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가면은 리턴 값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리턴 값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야죠. 일본이 벌써 움직였어요. 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석유라든지 리턴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벌써 선점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법원 뜯어 고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공취모 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100명을 넘어요. 민주당에. 공치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한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